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들의 정신을 제대로 완전히 구현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미 얘기됐던 참여복지랑은 조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많이 소개된 사례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의 입법의 근거가 되기까지도 했던 사례입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브라질 사례입니다. 참여 예산제. 참여 예산제 핵심은 간단합니다. 시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예산안을 아예 복지 확대를 원하는 시민들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짜게 하자. 전체 시정부 예산을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짜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뭐 경직성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제하고 공공투자 부분, 이게 주로 이제 복지 설비나 혹은 인력 확충이나 이런 데 쓰이는 부분이죠. 전체 예산 중에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인도 사례도 그 기본 골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인도가 중요하냐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인구가 많아서요. 1990년대 중반부터 실험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 실험의 내용이 브라질이랑 상당히 비슷하면서 훨씬 대규모로 추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판차야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113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그 간디의 생각이랑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서유럽형 복지국가랑 마하트마 간디가 이제 얘기했던 마을 중심의 공동체를 서로 이렇게 대립시켜서 이야기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도 케랄라 사례는 두 개의 어떤 접합 지점에 있었던 사례였던 거예요. 헌법에만 존재하고 유령처럼 있는 단위인데 이 단위를 분권화를 한 거죠. 주정부의 권한을 그 지역의 판차야트 주민들한테 이전을 한 겁니다. 이전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상급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역할을 동사무소 하나 만들어 갖고 하급 공무원한테 주고 이런 분권화가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브라질의 참여 예산제처럼 참여해 갖고 예산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인도 케랄라주 정부의 참여 분권화 실험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4대 보험이라는 게 바로 이 모델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고용보험이 있고요. 병은 이제 두 종류죠. 질병이 있고 재해가 있고, 산재보험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 구조에서 한국도 스웨덴이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한쪽은 고양이고 한쪽은 개지만 같은 포유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2분 후에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강경책을 써서라도 쟁취를 해서라도 이틀을 바꾸느냐, 요즘에 화두되고 있는 뭐 시민사회 힘이라든지 이런 좀 대안적 방법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강의하신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맡았던 주제가 그 기존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중심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대변하는 입장처럼 됐는데, 근데 저는 좀 낙관적입니다. 한국 사회가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아직 젊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처럼 인위적으로 젊다는 얘기를 들을 그 시점에는 분명히 한국이 복지국가에 굉장히 가까운 수준에 돼 있을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여복지랑 그 대중참여복지랑 녹색복지가 좀 다를 텐데요. 대중참여형 복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지 후발주자인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한국 사회에서 그 브라질의 시민 참여 예산제가 일정하게 도입돼서 지금 그 각 자치체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생소하지만은 않은,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식과 보다 잘 접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만 녹색복지와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복지제도가 발달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 혹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사람들의 삶의 자율성의 확대, 이런 것과 연결시킬까라는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사회보다는 앞서 나가는, 한 발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전 세계적인 생태 위기라던가 그리고 복지라는 게 단순히 국가 관료로부터 받는 그런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삶의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돼야 된다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유럽이나 한국이 뭐 거의 동시대이기 때문에 생소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복지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문제의식을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